엄청 오리 풀어져가지고. 이동네 주차민이 힘이 짱이죠. 아, 잠깐 갔다. 왜 남자는 다르냐? 저기 있으면 아침 땀 밟고 저도 얼마나 다 왔죠? 충분히 옆에 누구냐? 영태요. 원래 김동주 씨 목소리가 들리네. 한 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 평이면 후보 입장 추천하고 나서 우리 동정은 현재 여기 백선처럼 상상이 보이죠? 주위에 기둥이 보이죠? 뒤에 트라이포드 라인 보이죠? 그 기둥과 트라이포드 사인 지글자로다가 앞으로만 유지하는 건 기둥 밖으로 나가라. 가운데 가능하죠? 가운데 많고 말고 뭐 볼상사 나오니까 어차피 맨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뒤로 나갔다가 나중에 할 때 조정하죠. 할 때도 그 기둥 뒤에서. 이 기둥 뒤에서. 아유, 안 돼. 200인원에 자기 안 나와. 저 방송 쫙 잡고 있는데 어디 방송 트라이포드 뒤에 보이지? 그 뒤에 1년 안 된대. 앞에는 이따가는 방법이 없어.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쪼그렸어요. 이렇게 가야지. 앉아계시는 분들이 사진 찍으려면 올라오니까 그 자리에서 있거든. 아니, 맨 처음에 대표 네 분만 하니까. 아, 이거 할 때. 그럼 또 맨 앞에 나와서 그럼 여기 한쪽으로 앉을 텐데. 이걸 어울린대요, 단상에. 단상에 올려가고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말씀하시러 나오면 여기 한쪽으로 앉을 텐데. 다음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후보 입장에서 착각하면은 양쪽의 기둥과 정면의 트라이포드 뒤를 바로 오르는 운동입니다. 통로 앞에 플로어에 있지 않습니까? 전달. 나중에 포토 섹션 세레머니 할 때만 조금만 뒤로 붙으세요. 왼쪽 왼쪽으로 가도 돼. 뒤에 방송이 안 걸리게 일정한 식구 빠지세요.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좌우로 전달해.
이거 안 지키면 다음 행사 저기 벌초에 조심 들어갈 거야. 동주 정말 파리한 뒤로 스트로크 맞춰보고. 옛날에 사실은 조금 해도 되는데 오래 여기 밀렸어요. 여기 밀려있어. 좋아요한테 밀렸어. 형 왼쪽으로 조금만 더 밀지 말고. 어차피 이쪽 보실 때는 충분히 뒤로 좀만 더 붙어라. 이만큼 나가자. 이만큼. 대선 18일 전에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정이 너무 바쁜 시점인데 어려운 시간 마련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우리 남윤희선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양양자 의원님, 권미영 의원님 수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시는 기자분들 카메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여성신문 발행인 김효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여성신문과 200여 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 정책 간담회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공동 주최합니다. 지금 선거 18일 전인데 문재인 후보님과 그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일정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연대기구가 마련한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성단체 대표자님과 실무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를 위한 미래 그리고 성평등이 답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TV 생방송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15대, 16대, 17대 대선 때 계속되어 왔습니다. 19대 대선에서는 그 역사를 이어서 개별 후보와 만나는 성평등 정책 간담회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성평등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사적인 논의점이 있지만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정책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성평등 의지를 서약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후보의 성평등 정책 비전을 모두 발언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계 현안에 대한 공통 질의와 답변, 서약식 순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과 그리고 여성계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끄라고 방송을 해달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오신 분들 간단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계 연대기구의 추진단체 대표들이십니다. 여성단체 연합의 백미순 상임대표님,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상임대표님, 여성단체 협의회 최금숙 회장님,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님, YWCA의 김은경 성평등위원장님, 한국여성자 유권자 연맹의 양금희 회장 대행과 여성관계단체장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모두 박수.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2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범여성계 연대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수고해주신 이미경 공동선대위원장님, 남인순 여성본부장님, 양향자 여성본부장님, 권미혁 여성본부 부본부장님 등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모두 발언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 5분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여성단체를 이끄는 우리 지도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성평등 정책 간담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진솔하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 편견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 단절, 여성 혐오 같은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6%나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여성이 승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30대 그룹 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4%. 유리천장 지수 역시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여성에게만 지어진 육아의 부담은 경력 단절의 멍에까지 씌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의 묻지마 폭력까지 여성 혐오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각종 범죄 때문에 여성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이 일하기 가장 나쁜 나라 아닙니까? 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걷기도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저 문제인이 확실하게 저도 고치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드물겠습니다. 브라이드 채용제와 여성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그 수준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육아 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증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먼저 10시부터 4시까지 벽으로 돌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 기준 40%까지 임기 내에 확대하겠습니다. 초등생 안전 돌봄 학교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연한 여성 혐오, 젠더 폭력을 건절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 폭력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다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로서는 가능합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다. 성차별이 모든 차별의 기본이다. 라는 말씀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었고요.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여성계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의 공통 의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 추진단체의 대표들이 파견한 패널들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 5가지 질의 외에 더 많은 여성 현안이 있습니다만 이 현안들에 대해서는 후보님께 별도의 질문서를 드리고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이신 김현숙 원장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인데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문제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OECD 평균인 15.3% 수준까지 줄이시겠다고 미리 지금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계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남녀 임금 격차가 OECD가 우리나라를 통계로 잡은 1992년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남녀 임금 격차가 부동의 1등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3%로 줄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까지 줄이실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먼저 쭉 듣고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회장이신 이섬숙 회장께서 남녀 동수 내각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남녀 동수 내각 추진에 대한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 캐나다가 5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7%,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런 다원화된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은 국정 책임자의 그런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여성 정책이나 여성 이런 대표성은 국정 책임자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녀 동수 내각 추진에 이어 장 차관의 정확한 남녀 동반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는 내각을 추진할 양성평등, 그 남녀 그 비율과 그 다음에 여성 의원 비율의 적정선을 숫자로 이 자리에서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의 김은경 성평등위원장께서 여성폭력 해소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사실 입법 정책 화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고 또 실효성 검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입법 정책 덕분에 그 성에 근거한 폭력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은 하나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다뤄왔고요. 사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과거 정부에서도 제시했지만 사실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후보의 의지는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발언인데요.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뒤에 거의 잘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 후보님의 그 모두 발언이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았는데 안 들렸다니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행팀에서 조금 마이크 음향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이신 김민문정 상임대표께서 여성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1인 가구의 비율이 27.2%입니다. 기본적인 가구 형태라고 여겨지는 4인 가구보다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방식, 태도,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청년 여성 1인 가구와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현실과 정책적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통의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신문사의 이하나 기자가 여성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성평등 정책을 이제 총괄 조정하는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 성평등 주무부처가 위상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그 7,122억 원. 그러니까 전체 정부 예산의 0.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이 비율이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처의 예산이 사실 위상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성평등 추진 체계가 단단해지려면 이 위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위상과 예산 어떻게 그 확보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 입장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이 정말 수십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5가지만 대표적으로 하기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께서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뭐 아주 다들 뭐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그 답들은 실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체를 일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는 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에만 이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더 넓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또는 대졸과 고졸 간의 임금 격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격차 구조 속에서 여성은 중소기업에 많이 종사하고 비정규직에 훨씬 많이 종사하고 거기다가 남녀 간의 그 어떤 편견, 불평등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뭐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심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여성들이 보다 많이 좋은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선 블라인드 채용제, 채용할 때 이력서에 성별, 학력, 학벌, 출신지, 집안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불공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다 배제, 삭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만 채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으면 무슨 고졸 출신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명문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출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방대학 출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틀 속에서 블라인드 채용제,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강제하는, 제도화하는 표준 이력서 제도까지 이렇게 도입해 놓고 봅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에서조차 그런 학력, 학벌, 집안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는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제,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이 고용 할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할당제까지 더해서 그 청년 고용 할당 가운데 절반을 여성에게 할애되도록 하는, 그래서 여성들의 취업의 문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성평등 어떤 임금 공시제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제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공약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위원회의 역할 속에는 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거기서 아까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저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공정임금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그 공정임금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녀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고졸과 대졸 이런 모든 이 불공정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 여성 대표성 강화하기 위해서 남녀 동수 내각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반 외국의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미의 뭐 칠레 같은 나라들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수준이 우리 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에서도 이미 남녀 동수 내각을 실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칠레도 그렇고 제가 아마 페루도 그랬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나라들은 심지어는 국방장관을 여성이 하는 그런 사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실상 단숨에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출발할 때 30% 정도 선에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도 임기 내에는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 의원 같은 선출직은 저는 적어도 30% 이상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공천 때 30% 이상 공천하는 것으로 우리 당헌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정당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이렇게 실제로 실현되도록 법 제도화하는 것까지 검토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실천 의지가 중요한데 아마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래도 여성 장관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참여정부 때였다. 그렇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여성들이 흔히 맡게 되는 뭐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차원을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 이렇게 대폭 넓혀서 여성 장관을 발탁을 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당연히 수석 가운데서도 여성 수석을 두고 저는 민정수석 할 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도 법무비서관을 여성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보좌관도 여성 보좌관 그렇게 실천적으로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이제 발전돼 왔었으면 아마 지금쯤은 훨씬 더 많은 여성 장관이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그냥 과거로 되돌아와
하고 말아서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과반 동수 내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폭력, 젠더 폭력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또 어린 시기 때부터 공교육에서도 이런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아이 때부터 이렇게 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도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늘 절감하는 겁니다만 이런 이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인식하면서 가급적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면 또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고 여성은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후보님 시간을 조금 관계 지속을 위해서 또 하자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같은 것을 하기에 마련이고 그러면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그런 젠더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젠더 폭력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보호를 해주고 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응당받아야 될 것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하나의 보호센터에서 보호받게 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그런 여러 가지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런 식의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지 하는 부분들을 국가가 관찰해서 후보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센텐스식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생애 1인 가구 하고요. 여성가족부 얘기하겠습니다. 스케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0분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남윤인수 의원님? 10분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후보님이 괜찮다고 그러셨으니까 10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 문제인데요. 1인 가구가 지금은 이제 전체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울여야 될 노력이 저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거는 그냥 4인 가족을 모델로 하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대체로 4인 가구 뭐 이래서 가장 1인 가구 맞춤형 이 주거 정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젊은 1인 가구든 또는 어르신 1인 가구든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젊은 이 여성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 침실 등은 각자 사용하되 또 부엌이라든지 뭐 이런 화장실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형 주거 임대주택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보통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단순히 시간 보내기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공동 취사도 하고 공동 세탁도 하고 거기서 또 공동 목욕탕 시설까지 이렇게 갖추고 거기가 하나의 공동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방문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그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많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의 권한이나 위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여성가족부도 과거에 민주정부가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여성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성부를 만들었고, 또 참여정부 때 그것을 여성가족부로 훨씬 더 확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아예 폐지하려고 했는데, 우리 참여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또 그때 여성계에서도 들고 일어서서 겨우 여성부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우리의 이 성불평등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성평등 사회 시대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평등위원회 설치해서 이런 성평등 정책 전반을 다루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리는데요. 만족합니다. 성실하게 길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께서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후보님, 단상 위에 서명대 탁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추후에 그 질의서를 통해서 많은 질문이 갈 것입니다. 목이 좀 타시겠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본부에서 따로 다 정책 공약을 종합적으로 이미 했습니까? 뭐 했거나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아마 제시할 텐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좀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서명대 위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시겠다는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모범 답안을 미리 작성해 오신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서명을 이제 6개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서명을 문재인 대표께서 하고 계십니다. 서명을 다 하셨으면 그 서명판을 들고 가운데 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다 하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이 테이블도 좀 빼주십시오. 사진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니까, 장소가. 문재인 대표님, 그걸 가운데로 좀 이렇게 딱 들어주시는 게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랍니다. 조금 더 가슴 위로 조금 더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리시고요. 조금만 더 올리실까요? 붙이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요,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문재인은 국민 여러분, 후보님, 국민 여러분, 저는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영상에 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요. 우리 잘 들읍시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요. 마이크 어디 갔죠? 오늘 우리 여성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제가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사회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네. 저 문재인과 함께 성평등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옆에 후보님 가만히 계시고요. 여성 추진단체 대표님들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네. 추진단체 대표님들 한 분씩만 먼저 나와주세요.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단체들을 대표들께서 들고 계신 것은 어머니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나가지 마. 되면 더 들어가. 거기 걸려요. 나오세요. 앞에. 좀만 더. 조금만 낮춰주세요. 화이팅 웃어주세요. 자, 제가 성평등이 그러면 답이다 이렇게 좀 외쳐주세요. 성평등이 답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잠시 앉아주세요. 이번에 위원장님의만 확인해보라고. 원장님 모시고 위원장님 행사 없으신가요?
사진 좀 한 번만 남지. 아는 사이가 있으면 또. 영양적으로 건강을 들고 왔는데 잡고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을 거. 사진 찍을 거 시간이에요.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갖고 싶습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준비됐습니까?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들 사람 누굽니까?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겠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재외국민 선거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나라 바깥에서도 이렇게 뜨겁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간을 찾아서 저 문재인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선택하느냐, 정권 연장을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준비된 대통령을 뽑느냐, 불안한 대통령을 뽑느냐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720만 해외 동포들이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재외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2시간 걸립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화이팅! 스페인에서도 문재인 매일 보는 뉴스들 정의 없는 세상 네거티브 거짓말에 실망하긴 싫어 투표해봐 우리 투표하자 세상이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지원 못한대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 못 살기 때문에 대출금 언제 갚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투표를 안 한다면 샤샤샤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1번 적폐청산 준비된 문재인 공약 실천해줘 베이베 문재인을 찍어 사람답게 살래 문재인을 믿어볼래 기호 1번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 기대할래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노력하면 당당하게 꿈을 이루는 너와 나 투표하면 바뀔 세상 새로운 희망 만들어 기호 1번 문재인 정경유착 적폐청산 이제부터 시작 기호 1번 문재인과 함께하면 가능 일자리도 내 집 마련 이젠 희망 있어 기호 1번 문재인과 함께하면 가능 결혼도 해보고 내 아이도 낳고 살까 기대되긴 하고 우리 가족 행복 가능할 것 같아 문재인 찍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투표를 안 한다면 샤샤샤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1번 적폐청산 준비된 문재인 공약 실천해줘 베이베 문재인을 찍어 사람답게 살래 문재인을 믿어볼래 기호 1번
뽑아 뭐가 네 맘에 걸려. 다른 후보와는 달라 1번 투표해줘. 아무리 우리 멀리 있어도 그 무엇이 날 막고 있어도 할 수 있어. 우리 투표하면 바꿔보겠어. 정권 교체하겠어. 일자리 만들어 공공고용하겠어. 문재인을 뽑으면 기호 1번 뽑으면 yeah baby yeah baby. 문재인 기호 1번. 더 새로운 대한민국 기호 1번 문재인. 청년 고용 경제 성장할 수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준비된 문재인 yeah baby yeah baby. 네 마음의 문을 열어 1번 허락해줘. 네 안에 네 맘의 제인 함께 할 수 있게. 나라는 나라답게 대한민국.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기호 1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문재인 기호 1번. 문재인 기호 1번. 문재인 기호 1번. 마침내 다가온 5월의 장밋빛 대선 피할 수 없어. 개혁을 해볼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어. 국민 원하는 걸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투표해보겠어. 광화문 광장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어. 정권 교체 시작해. 적폐청산 꿈꿔왔어. 난 정말 원했어.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더 새로운 대한민국 기호 1번 문재인. 청년 고용 경제 성장할 수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준비된 문재인 yeah baby yeah baby. 네 마음의 문을 열어 1번 허락해줘. 네 안에 네 맘의 제인 함께 할 수 있게. 나라는 나라답게 대한민국.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